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가 나왔습니다. 이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이제 속도가 날 걸로 보이죠. 그런데 설 연휴 기간 내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확히는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과거 게시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합니다. 북한은 그러면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굳이 그런 말을 지금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 10여 년 전 썼던 이번에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6.25 참전 유엔군을 모독했다. 이 논란 때문에 꽤 시끄러웠어요. 글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거는 결국 유엔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즉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유엔군과 미국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이 전쟁 과정에서 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북으로 올라간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형배 소장이 당시에 참전용사의 썼던 글을 보면 이게 이제 전쟁에서 통일을 이루는 자들, 이게 이제 마치 유엔군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이 문형배 소장 대행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당시 유엔 군에 대한 이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시에 유엔군이 아니라 북한 침략 규탄한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다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공직에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까지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 이분이 보니까 또 SNS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판사 치고 이렇게 SNS 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판사라는 건 사실 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이 자꾸 자기네 주장을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이런 선입견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는 중요한 자리에 수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글 내용 제가 읽었던 말고 또 색깔이 다른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저기 보면 16개 나라 출신 유엔군의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근데 이제 저걸 보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저거는 유엔 참전군을 모독한 게 아니라 북한군을 비판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어떤 그러냐면 지금 보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자들,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북한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북한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 왔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엔군들이 참여한 것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북한과 대응과 중공군 북한과 대응에 싸운 거잖아요. 그분들이 온 이유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유엔군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냐가 유엔군을 모독한 게 아니라 유엔군이 북한 때문에 왔다는 표현을 저렇게 그렇게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치 모독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분들이 저렇게 희생한 것이 결국 북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글이 그러면 좀 어렵게 썼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냐 저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이 불과하다는 것, 저는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좋은 전쟁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침략을 해가지고 북한을 북진 통일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해서 원점 타격하고 북한을 우리가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건 아닌 거니까 전쟁은 누구에게나 같이 피해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물론 제가
문영배 소장의 권한 등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뭐 명확하게 그럼요. 그분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글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명만 봤을 때 그러면 뭐 글을 좀 꼬아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직관적이진 않아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또 하나 과거 SNS 글을 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때 굳이 나를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거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뭐 이른바 참전 유엔 참전군 그 논란 말고도 통진단 관련 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 네. 이거 잘못된 겁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로부터 4년 뒤 이런 글도 있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헌법재판소가 통진단 해산을 결정한 직후에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 입장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닷새 뒤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법의 정체를 경계해야 된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문영배 재판관은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회는 레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조금 전에 밝힌 것처럼 자신은 레프트 중에서도 레프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소수자, 통진당 관련해서 소수자 표현은요, 김인수 재판관이 썼거든요. 그런데 김인수 재판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한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인수 재판관이 반대 의견으로 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 통진당 관련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며칠 뒤에 저렇게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문영배 재판관 역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재판관 최근에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 내렸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탄핵돼야 된다. 이진숙 파면돼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제적 과반수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제적 과반수를 해석한 문영배 재판관의 해석은요. 물리적 해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념적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예. 그것이 바로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영배 재판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국회 쪽 법률대리인인 김희수 전 재판관도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어요. 이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소수자들의 정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글쎄요. 사법의 정체를 경계해야 된다. 소수자.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문영배 대행의 해명은 뭐냐면 이게 신중해야 된다. 재판관 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에 관심도 없었고 헌재 결정에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는데. 근데 근본적으로요, 장윤 변호사님. 굳이 그때도 이제 법관을 지냈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왜 쓴 겁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사법부를 폄훼하는 거고요. 예. 어떤 사법부에서 나온 판단의 결과를 물론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심제가 있는 건데 더 나쁜 건 판사 개인에 대해서 과거 SNS 글 등을 통해서 예. 마치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은 인식을 준다라는 거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SNS 글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결론들, 뭐 일제강점기를 찬양한달지 독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 이런 부분을 올렸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사회 구성원으로서 판사도 일반 사인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본인의 의견 표명은 헌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찬성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다 구조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것도 10년 전에 훨씬 전에 그리고 사건과도 무관해 보이는 본인의 어떤
의견을 표명한 부분을 갖고 앞으로도 불공정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편파적인 진행을 할 것이다 내지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까는 거죠. 나중에 불복하기 위한 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장혜민 변호사는 판사들이 저런 의견들을 이렇게 SNS 내는 게 찬성하시는 건가요? 네,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심판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심판인데 손흥민 저 좋아요. 막 손흥민 좋은 거 막 올려요. 예. 근데 이분이 한일전 심판을 봐요. 그러면 일본이 이거 수용하겠습니까? 어떤 직업이라는 게 자기 직업으로서의 어떤 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라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판단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나는 예를 들어 정치적인 누구 민주당 지지한다.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 이러는 분들 또 어떤 정책에 지지한다는 걸 미리 밝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임하는 사람이 나 저 판사는 이미 저렇게 판결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법 벗고 나와서 하든지 저는 그런 식의 하는 게 직업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판사라는 존재는 예.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 관련 없이 이분이 보니까 자기의 블로그에도 이 헌법재판관 시절에 계속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예. 물론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어떤 재판관의 성향이나 재판의 판결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예. 이거는 자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사들이 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알겠습니다. 어떤 판사는 저렇게 하면 그럼 국민들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판사한테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180도 갈려요. 장혜민 변호사 말씀은 뭐 헌법재판관도 일종의 사연이고 지금 대통령을 파면하냐 마냐와 전혀 관련이 없는 10년 전 글을 왜 끄집어내냐. 다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건 직업윤리로서 심판이니까 뭔가 공정한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 굳이 이런 글을 과거부터 왜 썼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최근에 SNS를 끄는 게 본인도 문제를 인정한 셈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사법과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법대 나온 피고는 무조건 다 봐줄 거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치게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김민석 두 사람이 이제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각기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문제 인정했으니까 SNS 안 하는 거 아니냐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러면서 SNS 계정 폐쇄가 아니라 탄핵 재판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영배 재판관 사법연수원 몇 기냐 18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18기면은 사법연수원에 언제 입소했느냐? 87년에 입소했거든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이 거의 40년 지기인데 그때는 300명이었거든요. 예. 300명이었는데 그때 노동법 학회를 같이 했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7년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87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노태우도 아니고 전두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전두환 시대 때 노동법 학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언더서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영배, 이재명 두 사람은요. 나이도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 82학번이고 문영배 그 재판관은 83학번이에요. 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가깝다라고 하는 걸 누가 확인해 줬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확인을 갖다가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예.
그 탄핵 절차를 일주일에 2번씩 막 몰아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174일 걸쳐가지고 그 간단한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2월달, 3월달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에서는 나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그 가까우니까 난 좀 빠져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영진 변호사께서는 사법연수는 몇 기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30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몇 명입니까? 30기가? 저희 때는 700명이었어요. 700명.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다 사람마다 친분 관계와 혹은 그 인간관계 폭이 다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정 변호사 보셨을 때 네네. 누군가 친하다면 친할 수 있고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다는 것부터 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도 오히려 더 원수같이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예. 그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과 또 매우 가까웠던 정성호 의원이 확인을 갖다가 해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자중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저런 SNS 글들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도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갖다가 세웠습니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궤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세우고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뭐 다만 제가 하나만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건에 대해서는 뭐 궤변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또 시각마다 다르니까요. 다만 뭐 매우라는 표현을 몇 번 쓰신 겁니까? 이 친분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친분설 그 화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동기 중 제일 가까웠던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현직에는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물론 어제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 상가에 조문 간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 그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의 그 여당의 공격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좌편향,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친분. 특히 이제 과거, 이것도 뭐 10년 전이긴 하지만 문파님 하면서 뭐 보통 좀 친분 있는 사람을 문영배 판사, 문파님 뭐 이런 얘기인데 시장님 고생 많으시고 건강 유의해야 된다. 뭐 일상적인 얘기도 있고 다음 화면 보면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과거 얘기, 또 마나님 얘기, 마나님 안부 얘기를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의 이거에 대한 반론도 들어봐야겠죠. 대선 후보가 된 뒤로는 의도적으로 관계 다 끊고 SNS로 차단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지난주에 조의금도 안 냈다.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명을 했단 말이죠. 문상 안 갔다. 권성동 원내대표 헛발질 아니었냐. 근데 이제 그때는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SNS, 뭐 마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즉답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해명.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문영배 권한대행이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재명 대표 뭐 시장할 때 당시 성남시장 할 때 문자 나누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지금의 친분 관계가 있고 그것이 현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건 너무 나간 주장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탄핵에 찬성하고 그러면요 반대로 해서 대선 후보로 나오는 모든 사람과 연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현재 재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시장이든 지금 예를 들면 또는 뭐 나올 가능성 있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 그때 뭐 친분 있고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잘 알고 지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편을 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저는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판사가 그래서 재판관으로 30년 이상 일하면서 현재 재판관까지 됐는데 그분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탄핵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 가지고 예전에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이 SNS 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친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탄핵에 찬성을 해서 탄핵을 시킬 거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뭐 김민석 의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권성동 의원 지금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같은 대학 출신이세요. 그것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다 보면 이게 사실은 원래 관계가 없는 문제가 전체 문제인 것처럼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 재판관을 흔드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였냐면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는데 애초에 그 여당이 공세를 퍼부었을 때 나 모친상 안 챙겼고 조의금도 낸 적 없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SNS로 10여 년 전에 몇 차례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대선 후보 때 딱 끊었다라고 추가로 했으면 완벽한 해명이 됐을 텐데 왜 안 했냐? 마치 조의금도 안 내고 난 아무런 친분 없다고 하다가 뭐 만화님께 안부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문영배 권한대행의 논란이 본인이 자초한 측면은 없지 않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 이건 또 제 전적인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엔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건 상당히 최근의 문제예요. 성남시장 때 문제가 아니고 최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을 한 것 같고 또 문제가 지적되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서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굳이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나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SNS도 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이거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겠죠.